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공장의 미생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생물 예방을 위한 공장 관리와 미생물 방부의 기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미생물이 자라는 조건은 간략하게 온도, 습도, 영양분인데요. 화장품 회사에서 현정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 힘들고요. 습도의 경우에는 70% 미만 관리를 권장하지만 미생물 발생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분은 화장품 원료 자체가 미생물 영양분이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에 취약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장품 회사에서는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물의 방부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내용물 방부는 연구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의 복장 관리입니다. 저녁에 작업을 마치고 얼굴에 미생물을 확인해 보면 가로 세로 일산지 안에 약 2만 마리 이상의 균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신체와 내용물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모자, 마스크, 장갑은 기본으로 착용하고요. 모자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귀까지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과거에 마스카실에서 미생물이 발생돼서 균을 동정해 보니까 주로 김치에서 자라는 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화장품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제조하거나 내용물을 충전하는 충전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과 관련된 이 외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는 코끝까지 덮어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갑의 경우는 작업 형태에 따라서 라텍스 장갑이나 일반 면 장갑을 착용을 하는데요. 장갑 착용은 일반적으로 잘하지만 팔뚝이 노출되면 내용물과 접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팔뚝까지 가릴 수 있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반팔을 입을 경우에는 토시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전실 작업복의 경우에는 앞치마를 착용해서 내용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작업복을 2벌 이상 나눠줘서 작업복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세탁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옷장의 경우에는 실내복과 작업복과 외출복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의 경우에도 항상 그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고 실내화는 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신발장도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 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의 입고 관리와 보관 관리도 중요한데요. 원료나 왁스류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좀 적지만 수분을 포함한 추출물이라든지 일부 파우더류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료 입고 시에는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요. 원료를 참고로 입고 시에는 원료 외부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에어 세척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를 측량하는 삽은 항상 세척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요. 사용 전에는 에탄올 70%로 뿌려서 한번 닦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원료 측량 후에는 원료는 밀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요. 종이 재질의 패킹을 가지고 있는 원료는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의 보관 기준 온도, 습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준수하고 개봉 후에는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 원료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의 문은 이중 관리를 하고요. 문을 닫아서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조장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원료나 내용물이 오픈된 사항이 많은데요. 작업자의 복장뿐만 아니라 시설 및 도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제수는 흐르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물이 고이는 부분은 측량전에 1kg 이상 배출을 한 후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명절에는 배관에 있는 모든 이온수를 배출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다시 갔다 와서는 안을 완전히 세척한 후에 내용물을 이온수를 충분히 배출한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조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조는 상부에서부터 인입해서 하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 흐름을 설계해야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내용물이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유균이라든지 낙하균에 대해서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공조를 들어가서 바닥으로
이렇게 바람 흐름이 내부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용 도구는 건조실 또는 UV 멸균 등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요. 물론 작업장 자체를 전체 UV 등을 설치를 해서 퇴근 후에는 UV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비용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물론 섀도우라든지 이런 파우더류, 색조류 회사의 경우에는 변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커버를 UV가 통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두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미생물 채취 도구라든지 내용물을 담는 샘플병은 적어도 하루 전에 UV 멸균 등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샘플링 오차가 줄어들겠죠. 여과망의 경우에는 세척 후에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요. UV 멸균 등에 하루 전에 이렇게 멸균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물 보관통은 서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비용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서스통을 사용을 하고요. 세척도 좋고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양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반드시 그 내부에 비닐을 깔아서 내용물을 받아야 하고요. 노란색 바트통 같은 경우에는 충전실에서도 내용물을 이렇게 끓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옆에 내용물통 안에 바트통 안에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척 시에 미생물을 완전히 세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상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바트통 내부에는 반드시 비닐을 깔아서 내용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내용물통 사용 전에는 반드시 내용물통 내부를 에탄올 70%로 뿌려서 닦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내용물 배출 호스도 세워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되고요. UV 등이 설치된 그런 보관함에 설치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통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반드시 세척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내용물 배출 후에는 뚜껑을 덮게 되는데요. 뚜껑 덮기 전에 그 윗부분에 비닐을 덮어서 낙하균이나 이물로부터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비닐을 덮었으면 그 부분을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게 되면 이동 중이라든지 또는 기타 흔들림에 의해서 비닐이 벗겨지는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은 25도 미만의 실내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벽으로부터 10cm 이상 이역하여 내용물통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반입한 내용물은 재사용 전에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작업자의 장갑은 수시로 교체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피부와 내용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팔뚝에 토시를 착용하거나 긴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화나 장화 건조기를 설치해서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고요. 방부제로 사용되는 원료는 측량할 때도 반드시 측량을 했는지 한 번 더 이중 체크를 하고요. 내용물 제조 과정 중에서도 방부제 투입은 한 번 더 별도로 체크해서 이중 관리를 해서 방부제 미투입에 의한 미생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정제수는 정제수 탱크 내부에 UV 등을 설치해서 설치된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문은 전시를 포함한 이중 관리를 하고 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충전실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 이후에 가장 많은 오염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제조장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복장 및 도구의 관리가 중요하고요. 작업 시작 전에 매일매일 작업 시작 전에 충전 노즐 끝부분은 에탄올로 뿌려서 한 번씩 닦아줘서 혹시나 모를 미생물을 소멸시켜야 하고요. 설비 세팅 과정 중이나 휴식 시간이나 충전 중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용물은 밀폐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펌프로 내용물을 이송하게 되면 일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도 테이프를 쳐서 밀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용 도구는 건조실 또는 UV 멸균 등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요. 실제 이물 방지를 위해서 펌프를 사용을 하면 펌프 하부에 여과망을 설치하는데요. 이 여과망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용기는 에어 세병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장 상태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설비를 만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외부 손님이라든지 또는 조반장들도 간혹 맨손으로 용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맨손으로 용기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충전실과 포장실은 구분하고요.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고요. 에어 흐름도 충전실에서 포장실로 나가게 함으로써 상급지에 있는 오염원이 2급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요. 종이박스라든지 기차 오염물질은 현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부자재, 초자용기들 이런 종이박스로 되어 있으면 준비실에서 미리 까대기 작업을 해서 충전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을 발생됐을 때에는 회사는 비상 상태로 보아야 됩니다. 한 원료가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원료가 뭐 10배치, 20배치에 사용됐다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그 손실 비용이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포행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원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료, 사람, 설비,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 미생물이 발생되면 2차 시험을 바로 들어가야 하고요. 관련된 모든 원료들, 그 미생물이 발생된 내용물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을 조사를 해서 미생물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정제수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관련 도구나 보관함의 청결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특히 UV 등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자재 보관 상태도 청결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부자재에서도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 내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설비의 세척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설비 세척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신천 테스트라고 했는데 내용물 배출 부위라든지 기벽 등에 흰천으로 이렇게 닦았을 때에 화장품 내용물이 묻어난다. 아니면 녹이 슬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생물이 발생되었다. 원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폐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폐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온가스를 멸균을 하거나 또는 가열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경우에는 약재 살균을 통해서 미생물을 소멸을 시켜야 합니다. 일상 관리로 보게 되면 원료 있거나 내용물 제조시나 그리고 내용물 충전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면 가장 좋고요. 물론 회사마다 그 관리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은데 가능한 한 좀 앞 단계에 의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매일매일 정제수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낙하균 테스트를 통해서 현장의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공기 필터는 뭐 미디움 필터라든지 헤파 필터 등이 있는데요. 물론 압이 차면은 간다 이런 기준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현장의 바닥은 매일 청소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장과 설비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고요. 신발 바닥은 청소할 수 있도록 떼어낼 수 있도록 끈끈이가 접착된 용지를 바닥에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오염이 되면 교체를 하고요. 손에 상처가 나거나 감기 등 몸내에 질병이 발생을 하면 내용물을 다루는 업무는 일단 배제를 해서 포장실을 보낸다든가 다른 업무를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화장품은 기름이나 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미생물의 탄소원이 되는 글리세린이나 솔비톨 등이 있고요. 또 질소원으로는 아미노산 유기차라든지 단백질이 배합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기에 좋은 조건인데요. 화장품에서 주로 발생되는 미생물은 곰팡이, 효모, 세균이 있는데요. 보통 20도에서 40도씨에서 잘 자라고요. 뭐 공기를 좋아하든 호기성이든 공기를 싫어하든 모든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간에 화장품에서는 균이 발생이 되면 부적합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주로 푸른 곰팡이라든지 메가 곰팡이, 효모,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뭐 황색 포도상균, 이거는 식중독균이죠. 대장균, 녹록균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오염과 2차 오염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미생물 1차 오염은 공장에서 만든 오염이고요. 물론 주로 물에서 발생되는 세균들이고요. 2차 오염은 소비자가 사용 중에 미생물 오염된 것을 2차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1차 오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필터라든지 제습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되고요. 물을 가연 살균하고 자외선 살균이 필요하고요. 원료에 뭐 이온가스 멸균이나 가열 살균, 그리고 설비의 세정 또는 가열 살균, 약재 살균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 방부는 이런 1차 오염과 2차 오염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미생물이 발생이 되면 물리적인 변화로는 점도의 변화, 표면 장력의 변화, 사용감의 변화, 변치, 변색, 그리고 포장재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부식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화학적인 변화로서는 활성 성분의 비활성화, 원료 간의 상호작용, 포장 용기의 내용물 구성 성분과의 반응,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제조 설비와 내용물 구성 성분과의 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생물적인 변화는 유화 시스템을 파괴하고요. 방부 시스템을 파괴하고 변색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그 방부제를 만약에 저희가 첨가하지 않을 경우에 오염된 미생물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상처 등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됐을 때에 염증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요. 심한 경우에 병용성 미생물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 균이 발생이 되면 실명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데요. 철저한 화장품 회사에 종사한다면 미생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미생물이 발생이 되면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변색, 변치, 현탁, 점도 떨어짐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요. 화장품 내용물에 녹아야 되겠죠. 용해가 되어야 하고 안정성이 높고 피부 자극이 없어야 하고요. 중성이면서 제품 pH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요. 제품 성분에 의해 효과가 감퇴되지 않아야 하고요. 제품의 외관을 손상시키지 말고 넓은 영역, 온도나 pH 영역에서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되는 방부제가 좋습니다. 다루기 용이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가격이 싼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방부제는 페녹시에탄올인데요. 방향족 에테르로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1% 사용 제한을 하게 있는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0.5% 미만 사용을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글리세릴 카프릴레이시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천연에서 유리한 모노 에스터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항균력을 띠고 있고 방부 대체 원료로 적용을 하는데요. 세포벽을 터트려서 사멸을 시킨다고 하는데 처방에는 0.2% 미만 사용을 권장을 하고요. 에티렉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방부 탈취제, 스킨 컨디셔닝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식품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피부 보습 작용, 악취제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헥산디올인데요. 1,2헥산디올은 과거에 메틸파라벤이나 부틸파라벤을 방부제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다라고 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대체제로 1,2헥산디올을 사용을 하는데요. 화장품적으로는 무방부 컨셉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용량은 2% 미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부제 회사는 바스프라든지 로에나스, 진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을 하면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설계할 때에는 각종 규제, 그리고 함량에 대한 규제, 사용 유무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천연 방부제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특허라든지 미인 성분을 파악을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회사의 미생물 방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공장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